안녕, 반가워. 나는 입찰 분석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조준호라고 해. 우리 회사는 한 2년 좀 넘었어. 재작년 9월에 창업했으니까 2년 좀 넘었고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달려왔고, 또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던 지점은 작년 3월에 샘 알트만이 대표인 오픈 AI를 통해서 우리가 상을 하나 받았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우선 내 소개를 잠깐 하면은, 나는 사실은 지난 15년 동안 IT 솔루션을 입찰을 통해서 한국이나 아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 우리 제품을 판매하러 많이 다녔었어. 근데 이제 15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왜 이런 입찰은 좀 마땅한 솔루션이 없지? 왜 아무도 이걸 해결하려고 들지 않지? 왜냐하면 입찰이라 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두꺼운 이런 종이들이 있거든. 제안 요청서라고 해. 이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맨날 밑줄 쭉쭉쭉쭉쭉 그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안 바꾼다면 내가 해봐야지 하고 재작년에 창업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클라이언트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제품을 만든다 해서 클라이원트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제안 요청서, 입찰에 낙후되어 있는 입찰 산업을 혁신하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어. 나는 사실 늦가기 창업자라고 생각해. 그 40대 중반에 창업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창업을 할 때 나 혼자 하고 싶진 않았거든. 그래서 누군가 같이 도와주는 공동 창업자를 찾고 있었는데, 내 주변 친구들, 지인들은 다 안 한다고 했어. 너 내 연봉 맞출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창업자로서 내가 돈도 없는 상황에서 내 친구들의 고 연봉을 맞출 수 없었으니까 거의 나는 내가 창업이 좀 힘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의 포기할 찰나에 어떤 공고를 봤는데, 여기에 공동 창업자를 찾아준다? 그리고 투자까지 해준다 라는 이제 포스터를 보고 이거라면 내가 한번 지원해 봐야겠다 했어. 그게 바로 엔틀러라는 곳인데, 엔틀러는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 제너레이팅 하는 곳이야.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공고를 열었던 거지.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한 70명, 80명 정도의 정말 창업에 미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지. 거기서 이제 나의 공동 창업자가 누굴까 찾던 와중에 지금 나의 창업 파트너를 만나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됐어. 근데 그때 엔틀러 때 투자를 못 받았어. 그리고 팀은 이제 거의 붕괴가 될 지경이었는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손을 잡아준 그 두 사람이 지금 있는 공동 창업자야. 한 명은 마지막에 이제 내가 투자 발표를 하러 올라갈 때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들어온 금승도라는 우리 공동 창업자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투자에 실패했을 때 나는 준호님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밝혀준 이제 정구열이라는 우리 CTO가 이렇게 두 분이 있어. 그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제 투자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끼리 한 몇 개월 동안 굴러가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지. 우리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공동 창업자 두 분하고 같이 열심히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뭔가가 잘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나봐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고객들을 열심히 만나러 다녔지. 한 100명 정도 만났을 거야.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입찰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지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그 입찰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왜 놓쳤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표인 내가 직접 봤을 때는 절대 놓치지 않았어. 근데 우리 팀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맡겼을 때는 이걸 놓친다는 거지. 왜냐하면 대표만큼의 그런 주인의식이나 그런 책임감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입찰에서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였구나. 그러면 이거를 대표님들이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우리가 그 입찰에 나오는 모든 첨부 파일에 있는 한글 파일들이나 모든 문서들을 다 분석해서 회사가 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만들어 드린다면 이거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 서비스가 워킹하기 시작했어. 이게 처음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 우리는 초기 첫 투자를 회사가 창업할 때 동시에 받았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예비 창업이라고 하지, 창업 전에 있는 예비 창업. 예비 창업 때 우리의 서비스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나는 검증할 시간이 되게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초기에 창업할 때 와이프가 나한테 오빠 창업하는 건 좋은데 내가 딱 6개월 줄게. 6개월 동안 월 매출 2천만 원 이상 만들거나 그런 투자를 받지 못하면 오빠 그만둬야 돼. 근데 그게 8월 31일이었어. 그래서 나는 8월 31일까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됐어. 근데 그때 내가 공동 창업자랑 첫 투자 실패하고 시작한 게 6월 달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동안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제 서비스를 검증하고 투자자도 같이 막 만나러 다녔지.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6월 달 실패하고 7월 달 실패하고 계속 안 되다가 마지막 달이 왔어. 8월 달. 정말로 이제 마음이 되게 쫓겼지.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8월, 그것도 마지막 3개의 투자사가 공동으로 우리 회사한테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어.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본 엔젤스 라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사 중에 한 팀이 우리를 투자해 주겠다고 해서 그 투자금을 받으면서 창업을 하게 됐어. 그때 우리가 시드 투자라고 해서 2억 원 정도 받았지. 그래서 2억 원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사업을 2023년 9월 7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초기 자본금 가지고 아끼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 이게 바로 우리가 9월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우리 아까 말했던 공동창업자 중에 금승도 님이 나한테 갑자기 이 오픈 AI하고 중기부에서 뭔가 새로운 AI 스타트업을 찾고 있다. 오픈 AI하고 같이 협업을 할. 그래서 이거 한번 지원해 볼까? 라고 해서 그래 좋겠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됐지. 근데 지원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설립한 지 3개월도 안 된 회사라 이게 될까 싶었어. 근데 된 거야. 운이 좋게도. 그것도 274개 AI 스타트업 중에서 굉장히 운이 좋게 예선에서 전체 2등을 했어. 그래서 총 14개 회사인가가 뽑혔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본사, 오픈 AI 본사 샌프란시스코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24년도 3월 달에 오픈 AI 본사에 가서 또 발표를 했지.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이제 발표에 집중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회사를 잘 알릴 수 있을까 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엔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진짜 핵심을 가감없이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발표도 내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이 낙후된 입찰을 혁신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오픈AI 팀과 샘 알트만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해줘서 우리가 최종 선정이 됐어. 그렇게 그 최종 선정이 된 후부터가 우리 회사의 또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지. 그때부터 우리는 초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한테 신뢰를 얻게 된 거야. 원래는 우리가 오픈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고객들이 뭘 믿고 우리 서비스를 사용해 주겠어? 근데 오픈AI가 인정한 회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객들이 그래 한번 써볼까? 라는 이제 신뢰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시드 다음에 시리즈 A라는 게 있는데 그 중간에 받는 프리 A라는 게 있어. 프리 A 투자를 2024년 8월에 받게 됐지. 그게 한 20억 정도 돼. 그래서 20억을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회사가 팀원들을 더 많이 보충을 하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사업에 도전하게 된 거야. 나는 원래 이 클라이언트를 창업하기 전부터 굉장히 다른 아시아 지역, 특히 싱가포르하고 홍콩 지역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 근데 그때 느낀 게 나는 아시아에서는 뭔가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할 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 근데 항상 백인들, 뭐 그런 웨스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뭔가 벽이 느껴졌어.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들하고도 동등하게 일을 하고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이 아시아를 넘어서 더 큰 세상으로 가고 싶다.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컸어. 그래서 창업을 할 때부터 나는 아시아를 넘어 비욘드 아시아를 하고 싶다. 라는 열망이 굉장히 컸었어.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을 가게 된 것도 창업자의 콜이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컸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 공공조달, 내가 공공조달을 하잖아. 근데 한국은 220조 원 정도 되는데 미국 공공조달 시장은 2,400조 원이야.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큰 시장에서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기업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번 정말 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굉장히 커서 미국에 도전하게 됐고, 또 사실 진출하게 된 또 하나 이유는 아까 말했던 오픈 AI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처음 나가게 돼서 그때부터 좀 더 빠르게 실행해 봐도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캘리포니아 지역에 진출을 하게 됐어. 우리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나 유니콘 기업이지, 이 유니콘처럼 내가 사실은 회사를 유니콘으로 만들고 싶어서 내 책상 위에도 이 유니콘을 두고 있는 거야. 유니콘이 되려면 지금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플랜, 60만 원 플랜이 있어. 그러면 월 60만 원 플랜이라고 쳤을 때 타겟 기업이 이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수주한 매출이 1억 이상인 기업들이야. 근데 그걸 추려보니까 한 10만 개 정도 되더라고. 10만 개 곱하기 우리가 연간 플랜은 60만 원 곱하기 12에서 2달 할인되거든. 그래서 600만 원이야. 그럼 600만 원 곱하기 10만 하면 6천억 원이 돼. 근데 6천억 원을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고 한 10% 정도만 먹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600억이 되는 거지. 근데 유니콘의 기준은 1조 원의 가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1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려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국내에서만 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 되기는 쉽진 않겠다. 물론 방법은 있지. 엔터프라이즈, 대기업들하고 일을 많이 하거나 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시장에서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특히 미국 같은 시장은 이제 비용 자체도 한국보다도 좀 더 비싸. 하지만 시장이 크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기업들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연간 한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10,000개, 10만 개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유니콘처럼 1조 원의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된다고 생각해. 사실은 나는 입찰 쪽에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지인들한테 좀 판매를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거는 진짜 페인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의 서비스를 가치를 봐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 보는 사람한테 판매를 해보고 싶었지. 그리고 검증하고 싶었어.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가져준 고객한테 밀접하게 같이 일을 해봤어. IT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정말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 회사에 가서, 물론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그 회사가 지금 겪고 있는 페인포인트 중에서 뭐 아까 말했던 대표님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장터라는 대한민국 조달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 대표님이 보고 계신 다른 지방에 있는 또 사이트들도 우리가 다 그 데이터를 땡겨와서 그 대표님한테 매일매일 갖다 줬어. 또한 그 대표님이 또 제안서가 또 힘들다고 해서 또 내가 한때 또 이제 입찰을 많이 해봤다 보니까 제안서를 잘 쓸 자신이 있어서 제안서를 또 열심히 또 만들어서 또 보내드리기도 했지.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서비스로 만들 수 있겠고 어떤 거는 서비스로 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도 섰고, 어떤 걸 했을 때 더 많은 임팩트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판단이 됐지. 그래서 우리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찾을 수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서비스들은 이 입찰에서 이 제목만으로 검색을 통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고객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첨부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 공고문이라는 게 있고 뭐 과학지지서, 제안 요청서,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PDF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워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다운받아서 이거 우리가 텍스트로 변환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찾고 있는 키워드,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차려내서 대표님한테 딱 갖다 줬어. 이게 궁극적으로는 다른 회사들도 좋아했고 이게 우리의 핵심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첫 고객한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첫 고객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미국 출장을 이제 워싱턴 DC, 버지니아 그 지역에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그 글로벌 가구 회사였어. 근데 이 회사가 미국 공공조달 쪽에 관심을 가져줬는데 지금 만날 시간이 없대.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다음 주에 시카고 출장을 간대. 그래서 더 이후에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나 원래 시카고 갈 계획 없었거든. 근데 나도 시카고 그때 가는데 그때 만나면 되겠네요. 그랬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뭐 잠깐 만나든가 이러는 거지. 그래서 나는 바로 그날 시카고 갈 계획이 없었지만 시카고 비행기를 끊고 그 고객이 가는 날짜에 맞춰서 같이 갔지.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고객이 알고 있었어. 내가 시카고에 별일이 없었다는 거를.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의 열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 정도 열정이면 한번 맡겨봐도 되겠다 싶어서 미국의 첫 고객이 그렇게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사업이라는 게 내가 IT, AI 일을 하고 있지만 테크로만으로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열정과 진심을 고객들한테 보여준다면 고객도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처음 우리가 미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미국 입찰 컨퍼런스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미국 글로벌 입찰 컨퍼런스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 서비스를 처음 보여줬지. 근데 결과는 완전 실패였어. 그 누구도 우리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미국 고객들하고 밀접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환경도 몰랐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서비스와 똑같이 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 그래서 미국 고객들하고 한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밀접하게 얘기를 했지. 그럼 너네는 뭘 원하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비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 심지어 우리 국내 서비스 이름은 회사명하고 똑같은 클라이언트인데 미국 서비스 이름까지도 프로액트로 바꿨어.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입찰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도 나오기 전에 미리 프로액티브하게 사전에 고객들을 만나야 되고 관계를 쌓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이 관계 중심의 사회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서 그럼 관계란 걸 어떻게 디지털로 만들 수 있지? 라는 고민을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관계란 걸 만들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관계는 그 회사가 그 기업이 기관과 한 번이라도 일을 했던 거, 그게 관계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워디 데이터, 과거 수주를 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 거기를 열심히 뒤져서 얘는 이런 일을 이런 기관과 했었구나.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다 모아서 이 관계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냈지.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미국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싶을 때 그런 관계가 있는 회사들을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지.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야. 그러니까 바로 입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찰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와 파트너, 티밍이라고 해. 한국에서는 컨소시엄이라고도 하지. 이 팀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이제부터 고객이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 그게 이제 미국 서비스의 시작이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 그리고 미국 AI는 확실히 정말 그 산업 자체가 크다 보니까 경쟁자도 엄청 많은 것 같아.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우리의 다이렉트 경쟁자라고 할 만한 데는 별로 없어. 근데 미국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AI 회사들이 이런 입찰 솔루션을 만들고 있더라고. AI로 제안서를 만든다거나 AI로 아까 말했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과 정면 승부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만의 강점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 우리 팀원들은 이 오픈 AI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지금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한원준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가 오픈 AI를 다녀오고 쓴 블로그 글이 있어. 그 글을 보고 내가 공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자원했어. 나 클라이언트랑 일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메일이 왔길래 한번 그냥 봤는데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뽑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또 미국 시민권자였어.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에 미국에서도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영어를 잘하고 미국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미국 팀의 첫 번째 일원이 됐고 또 한 명은 ML 엔지니어거든. 머신러닝 엔지니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랑 오픈 AI 발표 때 같이 경쟁회사는 좀 그렇고 같이 참여한 스타트업의 발표자였어. 근데 이 사람 발표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어리거든. 나이도 20대 초반이었을 때, 지금은 중반인데 20대 초중반에 있는 친구가 너무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해서 이 친구는 꼭 같이 일해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또 결국 우리 회사에 쫓겨나게 됐지. 그리고 이 친구도 싱가포르하고도 외국 인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했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능숙한 친구야. 그래서 이 두 친구와 함께 처음에 미국 출장기를 오르게 됐지. 그래서 이 오픈 AI가 생각보다 우리한테 팀원 구성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조직 문화에 있어서 항상 내가 창업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은 우리 팀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근데 어떻게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공유를 해. 투명하게 우리 회사의 사정들을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지 스스로 그 기회를 잡거나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래서 투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조직 문화에서. 그래서 매 분기별로 우리가 얼마나 매출을 만들어냈다, 얼마나 지출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런웨이, 이제 통장에 얼마나 돈이 남아 있다, 이런 것까지 전체 다 공개해. 그 이유가 사실은 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따왔는데 왜 회사는 맨날 돈이 없다고 그러지? 이런 경험 다 있잖아.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이게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공개해야 된다. 공개해서 팀원들과 함께 이 회사에 대해서 같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야. 사람 뽑을 때 정말 잘 뽑으려고 노력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다 A급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게 나의 자부심이야. 물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수도 하고 뭔가 의견 충돌도 있지. 근데 그럴 때는 다 솔직하게 얘기해. 심지어 우리 팀원들은 나한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준호님 그러면 안 되죠. 막 것들도 다 얘기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쵸 여러분? 주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고들 말을 해. 왜냐하면 창업 시작할 때부터 투자를 받았고 후속 투자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뤄냈고 매출도 잘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리고 매년마다 매출이 두세 배씩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내부에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전혀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게 우리의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일단 욕심이 많으니까 그냥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 8, 90시간씩 그리고 100시간씩도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아. 물론 AI 시대에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맞지,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근데 나만 효율적으로 일하나? 다른 애들도 다 효율적으로 일하지?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밑거름이 되고 나중에는 그 시간들이 결국 보상을 해줄 거라고 난 믿고 있어.